불로불사가 완성되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언젠가 반드시 죽기 마련이죠. 필연적이지만 막연히 두려워지는 순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아마도 사후 세계는 영원히 인류가 풀기 힘든 의문점이 아닐까 싶어요. 죽음 이후에 완전한 무로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허무하고 두렵기 때문에 사후에 대한 생각과 믿음이 종교로 발전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교와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장례 문화가 발전하게 됐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매장이나 화장 또는 수목장 등 몇 가지 떠오르지만 세계적으로는 상상 못할 다양한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다고 해요. 오늘 세계의 특색 있는 장례 문화에 대해 소개드릴게요. 티베트는 기후가 삭막하고 생활터전이 대부분 토양이 부족한 돌바닥이라 매장은 거의 불가능하다는데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도들은 죽은 자의 몸을 갈라서 독수리 같은 맹금류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늘의 장례식을 치른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고인의 시체를 함부로 다루는 것 같아 경악스럽지만 불교에서 시체는 혼이 빠져나간 빈 껍데기로 간주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도 살점이 모두 뜯어져 뼈만 남은 모습은 꿈에 나올까 무섭네요. 티베트 어린이들은 독수리를 장의사로 생각할까요? 사티는 여성 인권이 바닥을 기고 있는 인도에 걸맞는 장례 문화예요. 간단히 말해 미망인을 남편의 시신과 함께 화장하는 풍습이지요. 사티는 관습을 넘어서 거의 인도 역사에서 종교로 간주되었어요. 많은 여성들이 남편보다 목숨이 길다는 이유로 남편 시신과 함께 산채로 불에 태워졌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요. 남편 죽는 날이 곧 나의 화영선고일이라는 생각은 정말 끔찍하네요. 오늘날 인도에서는 사티가 불법이지만 외진 시골 지방에서는 아직도 반강제적으로 여성들에게 자행되고 있다는데요. 인간의 풍습은 정말 비합리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시체를 죽어서도 썩지 않게 오랫동안 보존 처리하는 미라 풍습은 이집트가 유명하죠. 혹시 이집트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미이라 풍습이 있었다는 거 아시나요? 놀라운 것은 죽은 뒤 타인에 의해 방부제 처리로 미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고행을 통해 스스로 미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약 1000년 전에 일본 북부지방 코야산에 위치한 사찰에서 시작된 신곤이라는 불교 종파는 3가지 고행을 통해서 스스로 미이라가 됐어요. 첫째는 1000일 동안 탄수화물을 금하고 사찰 주변 견과류만 소량 먹으면서 엄청난 육체적 고행을 통해 몸에서 지방과 수분을 쫙 빼요. 다음 1000일은 정신수행을 하면서 소나무 껍질만 먹는다는데요. 소나무 껍질을 먹으면 온몸의 피부와 내장이 딱딱하고 질겨져서 잘 썩지 않는 몸이 된다고 해요. 마지막 1000일은 땅속의 돌로 만들어진 극도로 작은 무덤에 들어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목탁을 치며 불경을 웬다고 해요. 더 이상 목탁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즉신불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밖으로 꺼내지죠. 지금은 이러한 수행행위를 자살행위로 보고 불법이기에 할 수 없는데요. 과연 즉신불들은 죽기 직전 돌무덤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궁금하네요. 아프리카나 파푸아뉴기니의 특정 부족의 사람들은 장례식으로 죽은 자의 고기를 먹는다고 해요. 죽은 자를 존경하고 지혜와 인덕과 같은 고인의 좋은 자질을 흡수하는 장례 방법이라는데요. 발상 자체가 상당히 소름 끼치고 미개한 문화라고 생각해요.
공포영화의 단골 소재로 사람을 먹는 카니발리즘이 자주 나오는데요. 과연 부모나 자식과 같은 친족이 죽었을 때 맹정신으로 그의 살을 발라먹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제는 대부분의 원시부족이 문명화돼서 중단되었다지만 아직도 이런 카니발리즘을 자행하는 부족이 있다고 해요. 죽은 사람을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주는 어메이징한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 있는 라이프잼이라는 회사는 죽은 이의 화장 후 잔해를 흑연으로 바꿔서 다이아몬드 프레스에 넣어요. 엄청난 압력과 온도에 응축된 흑연은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바뀌게 되는데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펩시 광고 찍다가 머리카락이 홀라당 탄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 수집가가 그의 머리카락 잔해를 경매로 사서 다이아몬드로 만들었다네요. 고인의 몸을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비용은 $3,500에서 $20,000 정도라는데요. 유가족들에게 극심한 경제적 위기가 찾아온다면 과연 보석을 팔 수 있을까요? 뉴기니의 웨스트 파푸아 부족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으면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손가락을 절단한다고 해요. 잘려진 손가락을 볼 때마다 절단의 고통을 떠올리며 고인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네요. 절단하기 전에 30분 동안 손가락 윗부분을 끈으로 단단히 묶어서 감각을 차단시킨 다음 도끼로 절단한다는데요. 안중근 의사의 경우 큰일 앞에서 결의를 다지기 위해 손가락을 절단했다지만 죽은 자를 기리기 위해 자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네요.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장르 문화가 가장 이상했나요?